안녕하세요. 조비로 은퇴를 꿈꾸는 남자 조은나입니다. 오늘은 10K 파트 5번째 페이지 30의 항목 자산부터 보겠습니다. 앞편과 마찬가지로 아직 파트 1, 2 기업 개요 설명과 위험 요인을 안 보신 분은 앞편을 먼저 보고 이번 편을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항목 2 자산.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에 위치해 있으며 약 23,000평방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의 임대 기간은 2023년 3월에 만료됩니다. 2022년 11월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에 약 16만 2,000평방피트 규모의 시설을 구입했으며 2023년 3월 31일까지 본사를 이 위치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시게이트는 주로 미국 샌카를로스주 산타크루즈와 캘리포니아주 마리나, 워싱턴 DC에 위치한 시설과 독일 뮌헨의 슈투르가르트, 오스트리아의 린츠, 산호세, 코스타리카, 중국 선전에 위치한 국제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본사를 제외한 모든 시설은 제3자로부터 임대를 받거나 산타크루즈 시설 중 일부인 경우 CEO인 조벤 비버트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소유한 법인으로부터 임대를 받은 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글 맵에서 찾아보니 이전 장소에는 해안가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쪽에 UC 산타크루즈가 있는데 어디가 땅값이 더 비싼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캘리포니아주 마리나에 있는 시제품 생산 라인을 수용하는 시설은 약 13만 평방피트에 달하며 마리나시로부터 임대됩니다. 우리는 또한 마리나시와 최장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지상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직원 수가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우리의 시설이 현재 필요에 적합하고 필요한 경우 우리의 업무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추가 또는 대체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에 있는 우리의 시험 시설은 은퇴한 암석 채석장입니다. 이 시설의 특성은 고급 R&D 및 시험 활동에 적합하지만 적용 가능한 건축법 구역 규정 및 유사한 규정과 조례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계획된 개발 및 테스트 시설에 대한 계획을 산타크루즈 카운티에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연구 작업의 상당 부분을 산타크루즈에 있는 새 시설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항목 3. 법적 절차. 당사는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때때로 발생하는 다양한 클레임의 대상이 됩니다. 경영진은 현재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당사에 대해 청구를 해결하는 것이 재무상태, 영업결과 또는 현금 흐름 명세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는 미래에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불리한 최종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 효과가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재무상태, 영업결과 또는 현금 흐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목 5. 등록자의 보통주 관련 주주사항 및 발행자 주식 매입시장, 시장 정보, 우리의 보통주와 보통주 구매를 구매하기 위한 공개 신주 인수권은 각각 조비와 조비 WS 기호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보유자 2023년 2월 15일 현재 우리 보통주 기록 보유자는 약 302명입니다. 보통주의 많은 주식들이 주주들을 대신하여 중개인들과 기타 기관들에 의해 보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 보유자가 대표하는 유익한 소유자의 총수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금. 우리는 자본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금을 선언하거나 지급한 적이 없으며 가까운 미래에 현금 배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향후 현금 배당 지급은 당사의 수익과 자본 요건 및 일반 재무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금 배당금의 지급은 우리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배당을 선언할 수 있는 당사의 능력은 당사 또는 자회사가 때때로 체결한 자금 조달 조건 또는 기타 계약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식 성과 그래프. 이 성능 그래프는 거래소법 제18조의 목적을 위해 SEC 요청 자료 또는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또는 해당 섹션에 대한 부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면 증권법 또는 거래소법에 따른 조비 에비에이션의 제출의 참조에 의해 통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표시된 수익은 과거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며 미래의 성과를 제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그래프는 아처 에비에이션, EVE 홀딩, 조비 에비에이션, 릴리움,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등 동료 그룹으로 구성된 동료 그룹에서 우리 보통주의 누적 총주주 수익률을 러셀 2000 지수와 비교한 것입니다. 차트는 RTP와의 합병일인 2021년 8월 10일에 각 보통주, 지수 및 피어그룹에 투자된 $100의 연간 가치 변동을 보여주며 배당금 재투자를 가정합니다. 피어그룹의 각 회사는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되었습니다. 2021년 8월 10일 이후 스펙 합병을 완료한 피어그룹인 경우 피어그룹의 누적 수익률은 스펙 합병일을 기준으로 각 기업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항목 7. 경영진의 재무상태 및 운영 결과에 대한 논의 및 분석. 다음의 토론과 분석은 우리 경영진이 우리의 통합된 운영 결과와 재상태에 대한 평가와 이해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논의는 이 양식 10K에 대한 연례 보고서의 다른 곳에 나타나는 연결 재무제표 및 관련 노트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제시된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 3년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대한 논의를 생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목 7을 참조하십시오. 경영진은 제시된 3개의 회계연도 중 가장 이른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된 회계연도의 논의를 참조하기 위해 2022년 3월 28일에 제출한 21년 12월 31일에 종료된 양식 10K의 연간 보고서에 있는 재무상태 및 운영 결과에 대한 논의 및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 논의와 분석에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미래 전망 진술이 포함됩니다. 본 연례 보고서의 양식 10K 향후 전망 보고서에 관한 특별상고사항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개요. 우리는 전통적인 비행기처럼 순항하면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조종사 순수 전기항공기를 설계하고 시험하는데 1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2024년 국방부와 초기 서비스를 운영을 시작하고 25년 상업영역 운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009년 설립한 이래로 우리는 주로 eVTOL 항공기의 연구개발에 종사해왔습니다. 우리는 설립 이래 매년 영업에서 순 영업 손실과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발생시켜왔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는 7억 3,470만 달러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상환 전환 우선주 발행 수익금과 아래에 설명된 합병 수익금으로 운영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합병. 당사는 2021년 2월 23일 특수목적 회사인 리인벤트 테크놀로지 파트너스와의 합병 계약을 및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합병 협정에 따라 2021년 8월 10일 조비 에어로 주식회사 레거시 조비는 RTP와의 완전 소유 자회사와 합병되었습니다. 레거시 조비는 RTP 완전 소유 자회사로 살아남았고 이 자회사는 조비 항공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합병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역자본화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 회계 방식에 따르면 RTP는 재부 보고 목적으로 취득한 회사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회계 목적상 조비 에비에이션의 재무제표는 레거시 조비의 재무제표의 지속을 나타내며 합병은 자본 재평성을 수반하는 RTP 순자산에 대한 조비 에비에이션의 발행 주식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합병 이전의 기존 조비 운영은 조비 항공의 운영으로 제시됩니다. 10억 6,790만 달러를 모금한 합병은 우리 자본 구조와 운영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우리의 제품 개발, 제조 및 사업화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SEC와 뉴욕 거래소 상장 기업과 함께 보고 기업이 된 결과 공기업 규제 요건과 간행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프로세스를 추가 채용하였고 지속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사 및 임원 책임보험, 이사 수수료, 대내외 회계, 법률 및 행정자원 등에 대한 공기업으로서의 연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시된 모든 기간의 레거시 조비 모든 주식 및 주당 금액은 합병 계약에 따라 설정된 교환 비율을 사용하여 소급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운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도시 항공 이동성의 시장의 발전, 앞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많은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항공 승차 공유서를 채택하는 주요 동기 중 하나가 전통적인 지상 기반 운송에 비해 항공 이동성이 제공하는 가치 제한과 시간 절약이라고 믿습니다. 항공 승차 공유 서비스의 채택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VTOL의 품질, 안전성, 성능 및 비용에 대한 인식, 단일 배터리 충전으로 eVTOL을 비행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에 대한 인식, 오일 및 가솔린 비용의 변동성, 경쟁사의 가용성, 지상, 항공 택시 또는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와 같은 운송수단, 적절한 기반 시설의 개발, 지상 기반 대안에 대한 eVTOL 사용 교통의 안정, 편의성 및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그리고 자동차의 연료 효율, 자율성 또는 전기화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거시경제 요인으로 특히 최종 사용자 가격의 지상 기반 운송 대안보다 높거나 코비드 팬데믹 이후 더 영구적인 재택근무 행동이 지속되는 경우 UAM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 고객과의 초기 운영에 이어 교통 혼잡이 특히 심각하고 초기 eVTOL 운영에 적합한 운영 조건이 선택된 고밀도 대도시 지역에서의 운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UAM 시장이 예상대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사업을 성장시키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쟁. 우리는 지상 기반 이동성 솔루션, 기타 eVTOL 개발자, 운영자 및 지역의 기존 항공기 전세 서비스가 경쟁의 주요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정부 인증, 중복으로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어질리티 프라임도 중복되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코비드 19의 영향, 소비자와 기업의 행태 변화, 팬데믹 공포와 시장 침체, 기업과 개인의 활동 제한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에 상당한 변동성이 발생하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변종 출현으로 제조, 배송 및 제조 공급자 공급망 전반의 차질이 빚어졌고 전 세계 교통 서비스의 필요성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로 우리는 사업 관행을 수정하고 현장 직원과의 계약자를 위한 추가 안전 프로토콜을 구현했습니다. 우리는 최신 공중보건 지침에 대응하고 코비드-19 또는 기타 계절적 질병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많은 정보 및 기타 제한 사항이 완화되거나 제거되었지만 추가 변종의 출현으로 인해 정부 당국이 요구하거나 직원, 고객, 공급업체 이익에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처럼 추가 조치를 취하거나 현재의 코비드-19 관련 비즈니스를 관행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 코비드-19 팬데믹의 궁극적인 지속기간과 범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이미 세계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코비드-19 팬데믹이 우리 사업에 미치는 궁극적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통합된 비즈니스 모델.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완전히 통합된 eVTOL 운송 사업 제공업체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이 진행됨에 따라 채용을 가속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2022년 5월 에이비오닉스 인수 등 이들 분야에 추가 자원을 투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들 분야의 채용은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원을 충분히 추가할 수 없을 경우 예상되는 인증 및 서비스 개시 일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업 결과의 구성 요소,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주로 급여, 복리후생비, 주식 기준 보상비, 컨설팅비, 장비 및 자재비, 감가상각비, 임대료, 정보기술비, 공공요금 등 간접비로 배분으로 구성됩니다. 연구개발 비용은 어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에 따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정보보조금의 형태로 받은 지급으로 부분적으로 상쇄됩니다. 항공기 엔지니어링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고 항공기 시제품을 제작하여 차세대 항공기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탐색 및 개발하기 위한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판매 일반 및 관리 비용. 판매 일반 및 관리 비용은 임원관리, 재무, 법률 및 인사기능과 관련된 급여, 복리후생 및 주식 기반 보상을 포함한 인사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기타 비용에는 사업 개발, 계약자 및 전문 서비스 수수료, 검사 및 컴플라이언스 비용,
보험 비용 등 할당 감가상각, 임대료, 정보 기술 비용 및 유틸리티 포함한 일반 기업 비용이 포함됩니다. 상용화 노력을 지원하고 SOX 및 기타 SEC 규칙 및 규정의 해당 조항을 준수할 인력과 컨설턴트를 추가로 고용함에 따라 판매, 일반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머바이오 LLC에 대한 투자. 코비드-19 대유행이 발발한 후 우리 경영진은 관련 당사자인 서머바이오 LLC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던 이전에 개발된 특정 기술을 용도 변경하여 대량의 신속한 코비드-19 진단 테스트에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서머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2022년 12월 31일과 21년 12월 31일 기준 각각 44.5%, 43.4%의 지분율로 회계 처리하는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22년 6월 서머바이오는 테스트 운영을 중단하였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통보했고, 서머바이오는 이를 2022년 12월 말까지 실질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결 영업 명세서에 지분법 투자 라인 수익에 포함된 640만 달러의 투자에 대한 손상 차손을 기록했습니다. 당사는 2022년 12월 31일과 21년 12월 31일에 종료된 회계연도에 각각 1,950만 달러 손상 차손 순액과 2,940만 달러의 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서머바이오가 뭐하는 회사인지 찾아가 봤더니 문 닫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PCR 검사 업체로 생각됩니다. 위 번역대로라면 21년 2,940만 달러 수익이고 22년도에는 손실 아닌가 판단됩니다. 코로나 정황상 결국 640만 달러 날린 것 같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날릴 수도 있지만 사업적 감으로 코로나 PCR 검사에 뛰어든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시작한 사업이고 하려면 2020년 초에 시작을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UAM 사업과 연계할 수 없는 사업이라 저는 좋은 점수를 못 줄 것 같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르니 공개매매증권, 스폰서에게 발행된 사무발행증권, 델타항공 및 언아웃 주식에 발행된 신주는 부채로 기록되며 각 대차대조표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이러한 미지급 부채의 공정가치 조정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에서 증분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페이지 37에 2021년 취득 항목부터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조비 화이팅입니다.